안녕하세요, 인테크의 사부작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탭 S10 FE 시리즈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FE 모델과 FE 플러스 모델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번에 FE 플러스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조금 바뀌었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울트라와 플러스 사이에 있는 13인치대로 나왔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중국산 제품들이 12점 후반대, 그러니까 12.7인치대를 공략하면서 삼성의 제품들은 플러스 제품이 12.4인치였기 때문에 약간 좀 작다라고 느껴지는 그러한 지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13인치대 제품을 내놓은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줄줄이 계속 라이브를 예정하고 있더라고요. 이 영상 참고하셔서 여러분들께서 구매 결정까지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FE 먼저 보고 FE 플러스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FE 모델은 기존 제품과 별로 뭐 다를 게 없을 거예요. 펜슬이 화이트로 되어 있다라는 게 이번에는 깔맞춤을 해주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S펜을 깔맞춤을 해줬었거든요. 그레이도 이렇게 S펜을 그레이를 넣어줬었는데 이번에는 왜인지 다 이렇게 화이트로 맞췄다라는 게, 이것도 원가 절감인가? 삼성 스토어 전용 모델로 실버가 나왔고 블루하고 그레이가 일반적으로 유통이 되는 컬러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블루 컬러가 상당히 좀 예뻐 보여서 일단 작은 제품은 블루를 선택했는데, 쨍한 블루가 아니라 살짝 흰색이 한 방울 첨가되어 있는 것 같은 블루인데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마음에 드는데요. 펜슬은 뒤에 부착만 되지 충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FE 시리즈는 전통적으로 펜슬 충전을 지원하지 않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블루투스를 통해서 제스처나 이런 기능들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리모트 컨트롤로 사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위에도 붙겠죠. 네, S펜은 붙기만 하고 충전이 안 된다, 충전이 필요 없는 S펜이 들어가 있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이 제품은 지금 제가 와이파이를 선택했기 때문에 유심은 아니고 SD카드 확장이 되는가 봅니다. 외관을 한번 볼까요? S9 FE하고 어떻게 다른지 완벽하게 똑같은 줄 알았는데 스피커 부분이 좀 달라졌네요. S9 FE 때는 구멍이 이렇게 뽕뽕뽕 뚫려 있는 스피커 형태였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일자로 쭉 뚫려 있는 형태이고요. 오른쪽은 똑같이 지문인식 들어가는 전원 버튼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S9 FE를 구매를 하고 사용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필름이 붙어 있는데, 이번에는 사이드 측면에 보호 필름이 없네요. 둘 다 지금 새거나 마찬가지거든요. S9 FE 사실 부팅을 좀 전에 했어요. 이것도 원가 절감인가? 아니면 환경 그런 건가요? 아니 그래도 비닐 뜯는 맛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왜 이거를. 자, 전원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둘 다 LCD고 아마 최대 밝기나 다른 스펙들은 똑같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정말 쉴 새 없이 신제품들이 나오네요. 시작 화면이 화려해졌는데요. 네, 업데이트를 해야 되네요. 잠깐 기다려 보겠습니다. 구매 혜택을 보면 더블 스토리지 찬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더블 스토리지 업 찬스 해서 원래 128에서 256을 갈 때 139,700원인데 69,850원만 내면 업그레이드를 시켜주겠다 라고 하고 있고요. 전용 파우치를 증정한다고 합니다. 10,000개 한정 수량이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신청해야 될 것 같고요. 키보드 북커버하고 S펜 크리에이터 에디션 그리고 라미 사파리 S펜 할인해서 구매할 수 있는 것 같은데, 128 같은 경우는 8기가고 256은 12기가를 지원하고 있네요. 가성비 측면에서 본다면 128을 선택하는 것도 뭐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둘 간의 차이가 7만원이 채 나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는 256을 선택하고 램을 12기가 가져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FE 시리즈도 당분간은 지금 7년 업데이트를 해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구매를 하신다면 256을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693 칸델라까지 보여지고 있어요. 649가 현재 최대네요. 자, 둘 간의 성능 차이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긱벤치 한번 얘도 돌려보겠습니다. 태블릿용 카톡을 쓸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에요. 다른 외산 태블릿들을 사용을 해보면 독립적인 카톡으로 인식을 해서 하나의 계정을 연동해서 쓸 수는 없거든요. 그게 좀 불편할 수가 있는데 갤럭시 탭은 연동해서 쓸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좋습니다.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자, 듀얼 스피커가 들어있죠. 공간감이 상당히 좋은데요?
try. I've been running back to basics to leave this all behind. I never really learned those lessons.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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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여. 근데 뭔가 지글거리는데? 꽃이 언제 피는지 최대 볼륨이라 그러나? 뭐가 중요한데. 이게 이제 IP68 방수를 지원하면서 스피커가 좀 너프를 먹은 시점이 있었는데 특정 주파수가 아마 있을 거예요. 이 어떤 진동을 버티지 못하고 좀 깨지는 음이 나오는 것 같은데, 긱벤치 결과로 보면 1111점에서 1351점이 됐고 2852점에서 3875점이 됐기 때문에 엑시노스의 업그레이드는 확실히 많이 됐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도대체 몇 퍼센트인가요? 싱글코어, 멀티코어 모두 30에서 35% 사이에 꽤 많은 업그레이드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 확실히 업그레이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30% 정도면 싱글 멀티 모두. 3D마크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도 한번 돌려볼 건데요. 그 사이에 이제 13인치 제품 플러스도 언박싱을 해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가게끔 두고 진짜 더 궁금한 FE 플러스를 한번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진짜 궁금해서 산 건데, 색깔이야 뭐 사실 비슷하겠지만, 근데 저 그레이 골랐는데 펜슬 흰색 주는 거 싫어합니까 지금? 에이,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좀 아니지 않아? 다른 건 똑같을 테니까 빨리 넘어가서. 오, 확실히 근데 커졌다. 커졌어. 요 사이즈 비교를 하려면 여러 가지 애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요렇게 차이가 나네요. 여기에 사실은 이제 울트라까지 비교를 해봐야 확실히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12, 13, 14인치 대가 되겠네요. 확실히 좀 차이가 난다라는 게 느껴지시나요? 12.4인치, 13.1인치, 그리고 14.6인치 라인업이 갖춰졌는데, 이렇게 되면 S11 플러스는 13인치로 나온다는 얘기겠죠? 아니면 또 FE만 이렇게 13인치를 낸다면 또 특색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12.4인치로 나오던 액세서리가 또 호환이 안 돼요. 또 새로 사야 돼. 안타까운 면도 존재를 합니다. S9 FE 플러스 때는 듀얼 카메라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싱글 카메라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태블릿에서 카메라 쓰는 용도가 별로 없다라는 지점을 반영한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이것도 있다 없으니까 좀 서운하기도 하고요. 역시나 이 제품도 사이드에 보호 필름이 없네요. 그래요, 뭐 떼는 게 귀찮기도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없으니까 또 새 거에 어떤 뜯는 맛이 안 나기도 하고. 바로 옆에다 두고 보니까 확실히 좀 크다라는 느낌이 오시죠? 시장 반응이 어떨지 좀 궁금하네요. 12인치에서 13인치가 된 게 무조건 환영할 만한 일인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공부할 때 사실은 11인치는 조금 작아서 12인치를 선택하시던 분들이 계셨을 텐데, 13인치가 되면서 좀 쾌적해진 건 있지만 들고 다니기 무겁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께서 공부할 때 쓴다고 하면 가방에 부담이 좀 될 것 같아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색감을 제가 자세히 안 보여드렸었나요? 그레이 컬러는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S10 플러스거든요. S10 플러스하고 비교를 해보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얘가 살짝 보랏빛이 더 도는 거 맞죠? 그래, 이렇게 펜슬을 깔맞춤을 해줘야지. 플래시도 없네? FE 시리즈는 원래 플래시가 없었구나. 요거는 제가 착각을 했던 것 같고요. 플래시가 꼭 필요하냐라고 하면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두울 때 찾을 때 은근히 한 번씩 플래시 기능을 쓸 수가 있는데 없다라는 지점이 조금 아쉽기도 하네요. 일반 라인업과 비교를 하면 얘는 이제 쿼드 스피커고 듀얼 스피커, FE는 전통적으로 듀얼 스피커를 달고 나오고 있어요. 태블릿에서 사실 가격 차이를 두면서 끝나누기를 하기 가장 좋은 게 디스플레이하고 스피커라고 보여지는데, 갤럭시 탭도 그런 끝나누기를 가져가고 있어요. 스피커가 쿼드에서 듀얼로 내려오게 되고요. 디스플레이도 OLED에서 LCD로 내려오게 되죠. S9 FE 플러스의 밝기가 밝아 보여요.
네, 피크를 찍고 볼게요. 647. 이거 뭐야? 700이 넘어가고 있네. 제 눈에도 지금 S9FE 플러스 쪽이 밝기가 조금 더 쨍한 느낌이 있어요. 지금 패널이 이때 당시 패널이 되게 좋았나 봐요. 지금 50 칸델라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 스타일이 아닌 음악을 들어도 좋아하지 않는 음식을 먹어도 우산 없이 비가 와 홀딱 따져줘도 좋아 I love it because I love you. 자, 정보량을 보면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12.4인치, 13.1인치, 그리고 14.6인치까지의 확실히 정보량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까지 나오고 있네요. S10 플러스하고 비교를 하면 반사 방지가 확실히 들어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필름은 안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빛이 확실히 반사 방지 차이는 좀 난다는 거. 아까 전에 돌려놨던 친구들이 이제 끝났네요. 한번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요? 왼쪽에 있는 게 S9F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S10F입니다. 베스트루프도 꽤 차이가 많이 납니다. 845점에서 1351점, 842점에서 1285점까지 꽤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스테빌리티는 조금 낮아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성능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840 꾸준하게 나왔고, 여기는 네 번째에서 다섯 번째 루프로 돌아갈 때 성능이 떨어지다가 10번째부터 다시 성능이 올라왔어요. 성능 면에서 평가를 하자면 S9FE에서 S10FE로 가는 건 의미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추가로 구매하실 수 있는 펜슬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S펜 프로 버전이 있고요, S펜 크리에이터 버전이 있는데요. S펜이랑 비교를 해보면 차이점이 뭐가 있냐, 펜 촉이 좀 두껍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애플 펜슬 쓰는 것 같은 느낌을 주게 하는데요, S펜이 원래 이렇게 좀 소리가 딱딱딱 소리가 안 나는 게 S펜의 특징이라면, 크리에이터 에디션은 딱딱한 재질로 되어 있다라는 점, 딱히 뭐가 더 좋은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일반 S펜, 크리에이터 버전, 프로 이렇게 세 개를 구분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나왔을 때 배경을 살펴보면 폴드 시리즈가 나올 때 프로 버전이 같이 나왔어요. S펜과 Z 폴드를 구분해서 쓸 수 있게끔. 이거는 주파수를 구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거 새 거가 하나 있는데 S펜 프로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눠 드릴게요. 한번 써보실래요? 구독자 이벤트로 나눠 드리겠습니다. 산온 지가 좀 된 거기는 한데 새 제품이 있어요. 새 제품을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지금 신제품이 아니어도 갤럭시 탭의 펜슬로는 다 활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뜬금없는 구독자 이벤트가 시작됐네요. 일반 라인업과의 차이점이 AI 관련 기능이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갤럭시 AI라는 탭 자체가 아예 없어요. 좀 아쉬운 지점이네요. 왜냐면 FE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삼성노트 활용도가 높을 거란 말이에요. 삼성노트에서 AI 관련된 기능이 많이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는 S펜을 딱 눌렀을 때 스케치 변환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들어와 보면 AI 셀렉트, 노트 작성, 캡처 쓰기만 나오고요. 이게 상당히 좀 아쉽네요. 네, 다음은 3D마크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입니다. 비교를 해보면 FE보다 FE 플러스가 조금 더 높은 점수가 나왔는데 1351점이었고 얘는 1454점이고요. 가장 낮은 점수도 1285점에서 1400점, 유지력도 95.1에서 96.3. 아무래도 사이즈가 큰 게 발열 관리에서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꽤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엑시노스 1580의 성능이 일단은 벤치 스코어 상으로는 상당히 괜찮다. 갤럭시 탭 라인업 정리를 한번 해볼 겁니다. 2025년 버전으로.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많이 질문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빠르게 제작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봐요.